자, 12년이 지났지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은 아직도 오롯이 남아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이윤정 김대중 대통령 추모 12주기 행사위원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네. 다양한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계실 텐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용서 민선 7기에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 사업이 실제적으로 광주시가 지원해서 시민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간을 추모 주간으로 평화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추모 전시회 그리고 평화 주간 선포식 또한 추모식과 추모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8월 5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원에서 대통령님의 정신 세계를 예술화한 이도능, 전병옥, 서기문청, 조현수 작가님들의 서예와 서양화가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 주간 선포식은 지금 13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 커뮤니센터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네. 추모식과 추모 음악제는 18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장 이용서 광주시장님 그리고 김용집 광주시의장 장희국 광주광역시의 교육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과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됩니다. 이어서 추모 음악제는 광주시립합창단과 김백호, 김선희 작가 그리고 정영주, 최도훈 밴드가 출연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런 추모의 정을 더할 것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민주인권 평화 포럼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특히 주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네, 18일 날 있는 추모식과 추모 음악대인데요. 그것은 대통령님이 숱한 시련과 아픔에도 굴절하지 않고 살아오신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지금 코로나19로 강주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강주 네.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대통령님의 정신 계승과 실천을 유념하였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도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5.18 강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5.18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창으로 끌려가서 고문과 구타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과 5.18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컨대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학생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식인도 아닌 17, 18세 되는 그런 어린 시민군들을 심하게 구타를 하고 군홧발로 그 발길질을 하면서 그리고 이 곡괭이로 허리 다리를 마구마구 치면서 많은 고문을 했는데요. 너 김대중이 알지? 김대중한테 돈 받았지? 김대중한테 돈 받았다고 진술해. 그리고 네가 김대중이 시켜서 총을 들었다고 하면 네. 우리가 봐줄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고문을 했어요. 어떻게든 엮으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들이 이렇게 기절을 하면은 질질 끌고 가가지고 찬물을 끼얹어서 깨어나면 다시 고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그 광주 5.18과 김대중 대통령님 하나인데요. 특히 제가 87년 6월 항쟁 이후로 광주 5.18 문제에 있어서 주로 광주 항쟁에서 구속된 사람의 주 회원으로 있는 광주 민주항쟁 동지회장과 부회장 활동을 하면서 네. 많은 이제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동교동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5.18 진상규명 활동이나 그리고 광주에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물으시고 항상 용기를 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들을 이렇게 동교동으로 부르실 때는 항상 집에서 네.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마포 가든 호텔의 중국집에 가서 네. 저희들에게 식사를 항상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 내려올 때는 꼭 여비를 챙겨주셨어요.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가 87년 이한열 열사 투쟁이나 그리고 89년도 조선대 이철규 의문사 네. 투쟁 그리고 특히 91년도에는 명지대 강경대 열사나 전남대 박승희 열사 등의 이렇게 열사들이 많이 희생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때에도 장례식 때에 대통령께서는 그 해에 이 금일봉을 저희들에게 장례식 비용으로 내려주시고 하셨죠. 그리고
예, 광주 시민도 아시다시피 80년 이후로 신군부는 저희들 5.18 행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망월동에서. 네. 그럴 때 저희들에게 항상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동교동에서 대통령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시민 성금과 모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5.18 행사를 하고 이러한 운동들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5.18 운동이 죽지 않고 부활해서 오늘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 길에 항상 대통령님께서 큰 기둥으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네. 힘을 주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광주광역시의회 그 초대 선거가 91년도에 있었는데 네. 네. 저희 시민사회 단체가 동교동 평화민주당에 요청을 해서 광주 시민 후보를 우리는 내겠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의 시민 후보로 무공천, 연합공천식으로 해서 무공천이 돼서 3명이 당선이 됐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동구시의원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께서 항상 광주시의 이윤정 의원을 봐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라고 칭찬을 항상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네. 이런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네. 저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큰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네. 저희들은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자택에서 따뜻한 밥도 차려주시고 네, 네. 여비도 챙겨주시고 네, 네. 너무 각별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 종종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런 말씀들이 좀 줄곧 회자가 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네. 보시나요? 지금 한국 사회가 경제적 부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행복하게 느끼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빈부의 너무 심대한 이 격차, 사회 문화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그 또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님의 살아오신 그런 길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리워지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항상 시대 정신을 일깨워 주셨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 사회적 가치를 잃지 않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던 정말 시대의 큰 별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남기신 유산, 그렇게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걸어왔던 이것에 대한 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다시 우리 사회에 소환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이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네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네네. 주자들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위원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김대중 정신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내년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느냐. 또 정말 골고루 모든 국민이 미래 세대가 행복한 그런 시대를 그러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그리고 정치인들 어디를 봐도 대통령님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도 이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 구하겠다 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께서 는 항상 민주주의와 인권은 물론이려니와 정의와 평화 정신을 기본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만드셨어요. 예컨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농가부채 탕감으로 서민 경제를 안정화시켰고 또 IT 산업의 발전이나 사회복지 정책이나 그리고 IT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인터넷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고 KTX 건설 문제 등 특히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나라의 기본 틀을 잡으셨습니다. 네. 이러한 그 대통령님을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님의 그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정신 이런 정신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 어디에도 민주주의와 인권, 더 나아가서 남북 평화와 협력,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한 정신을 우리 대선 후보자들이 잘 이어받아서 내년 또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지도자를 선택을 해서 정말 미래 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이나 또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 있고 코로나19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대화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강대국들이 지금도 위협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살아오신 유산, 그 길, 그리고 어려움의 나라가 처할 때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유산과 정신을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잘 이어받아서 추모하고 기억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우리가 손잡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확실히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분, 큰 어떤 인물은 기억이 나게 돼 있는데 김대중 네. 선생님이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윤정 김대중 대통령 추모 12주기 행사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